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이제 정말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내년이면 이제 20대 막판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슬퍼지는데요. 이번 연말에도 저는 열심히 연말 결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저번 1편에서는 스킨케어와 헤어 바디템 위주로 거진 50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2021년 연말 결산 2편 베스트 색조 제품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색조도 마찬가지로 제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빠르고 간결하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영상에는 연말맞이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고고! 여러분, 색조 제품도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베이스와 컬러 포인트 제품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올해 유독 정말 잘 쓴 몇 가지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까지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요.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이에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올해는 톤업 선크림, 촉촉한 선크림들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유일하게 어떠한 메이크업이든 항상 사용한 베이스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에이프릴 스킨의 톤업 스킨 틴트 제품이에요. 이거 제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죠? 이 제품은 일단 SPF도 정말 빠방해가지고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얼굴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 톤 밝혀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세미매트한 베이스보다 글로우한 베이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나 다크닝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제품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떠한 피니쉬감의 베이스든 정말 다 잘 어울리는 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줘도 피부 표현 진짜 예뻐요. 아까 쓸 때 보니까 이거 한 통 다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한 통 다 비우는 거는 많이 없는 일이거든요. 올해 정말 알차게 잘 썼나 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찐 베이스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 저는 파운데이션은 메인 메이크업 할 때, 그리고 쿠션은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이 논리를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대부분을 쿠션으로 해결했습니다. 올해 저의 베스트 색조에는 파운데이션은 없고요. 대신 쿠션을 여러 가지 준비해왔어요. 제가 여름 동안 잘 쓴 세미매트 쿠션, 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삐아의 네버 다이 쿠션, 저의 베스트 쿠션 리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일단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쿠션들 중에서 가격대가 가장 저렴하고요. 할인할 때 쿠폰까지 사용했더니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히 보여드렸지만 일단 모공도 정말 잘 가려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스크에 묻어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성비 쿠션이라 1번 쿠션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자빈드 서울의 윙크 파운데이션 팩트 제품이에요. 케이스가 레더로 굉장히 좀 세련돼졌어요. 저는 21호 컬러를 원래 사용했었는데 화사한 느낌이 아니고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그 컬러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19호와 20호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립 리뷰 촬영할 때 가장 많이 쓴 쿠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원체 하나만 발라줘도 피부 표현이 예쁜데 그 주변으로 계속 더 발라줘도 뭉침이 없고 하얗게 뜨는 현상도 없었고요.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쁜데 마스크의 묻어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올 여름에 이 두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쿠션은요. 그냥 쿠션 하나만 떡떡떡떡 바를 때 그럴 때 너무너무 잘 사용한 제품들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갖고 나왔었죠. 엄청 촉촉하고 약간 물광 섞인 듯이 연출이 되는데 대신에 커버력은 많이 없습니다. 투명한 빛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는 민낯에 발라도 피부 표현 예쁘게 연출돼서 제가 더 톤이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버력이 없는 만큼 컬러가 자연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저처럼 21호시라면 조금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17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같이 나왔던 이 네이밍 펄 픽서의 조합은 환상입니다. 요거를 써보실 거라면 이 펄 픽서도 같이 써보시는 걸 너무나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채빛이 너무 예쁜, 제가 올해 너무나도 잘 쓴 글로우 쿠션들 3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광채빛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가장 큰 게 커버력 차이라고 느껴져서 커버력이 없는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리오의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3가지 쿠션 중에서는 커버력이 그렇게 뛰어난 쿠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쿠션들 중에서 가장 예쁜 광채빛을 갖고 있어요. 기름광 느낌이 아니고 특히 볼 부분에 올라오는 그 물광이 너무 예쁜 쿠션입니다. 뭔가 오늘은 좀 촉촉한 느낌을 많이 내고 싶다 하면은 저는 킬커버 쿠션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겠다 하신다면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올 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킬커버와 마찬가지로 글로우한 마무리감을 가진 쿠션인데요. 이 제품이 조금 더 커버력 있게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얘는 정말 맑은 물광의 느낌이었다면 비글로우는 막에 씌인 듯한 글로우감? 그런 느낌으로 연출돼요. 이 비글로우보다도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뜨 픽싱 글로우 쿠션 제품이고요. 제가 써본 글로우 쿠션 중에서 가장 마스크 묻어남도 덜하고요. 무너짐이 가장 덜한 쿠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커버력이 정말 좋은 글로우 쿠션입니다. 조금 두껍게 얹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저의 경험담으로는 제가 이 쿠션을 오전에 바르고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놀고 8시쯤 들어와서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살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쿠션을 믿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수정 화장 잘 안 하시는 분들, 또 커버력 있는 글로우 쿠션을 원하신다 하신다면 투쿨포스쿨 글로우 픽싱 쿠션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만 보여드렸는데도 쿠션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글로우 쿠션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글로우 쿠션이 가진 다크닝이라든지 커버력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컨실러 제품을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먼저 다크서클을 가려주는 용도로 정말 잘 쓴 제품은 루나의 컨실팟 살몬 컬러입니다. 이게 또 이번에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제가 올해 유독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대비되는 컬러를 사용해서 코렉팅 해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거 자체가 약간 주황빛이 도는 컨실러라서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을 더 잘 커버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팟 컨실러 치고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그렇게 건조함도 많이 안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루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제품, 이 제품도 정말 잘 썼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다 해주고 T존 부위를 밝혀주는 하이라이터 용도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밝은 컬러들을 사용했어요. 가장 밝은 컬러예요. 포슬린 컬러랑 브라이트 컬러를 또 잘 썼습니다. 특히 브라이트 컬러라고 해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컨실러거든요. 이걸로 T존 부위 밝혀주면 그냥 살색의 컨실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돼요. 저처럼 이렇게 T존 밝힐 때 사용하는 컨실러로는 이 브라이트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팩트 제품. 제가 또 원래 파우더 팩트 모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딱 한 가지 제품에 가장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에스쁘아의 프레쉬 세팅 파우더 제품이고요. 베이스를 픽스시켜주기 정말 좋은 미세한 입자의 화이트 컬러 파우더인데요. 너무 수분감 있지도 않고 또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적당한 견고함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사계절 내내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브러쉬 같은 걸로 부분적으로 사용해주는 일이 많았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 더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퍼프를 잘 안 사용하는데 이 팩트만큼은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너무 잘 사용해줬어요. 어떠한 베이스든 사용해주고 이 퍼프를 사용해서 지그시 눌러서 픽스시켜주면 베이스 지속력도 올라갈 뿐 아니라 색조 메이크업 할 때, 특히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이 눈가 크리즈도 거진 안 일어났고요. 올해 제가 가장 잘 쓴 파우더입니다. 제가 또 픽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올해 가장 잘 쓴 픽서는 이렇게 2가지 제품입니다. 먼저 세미 매트, 매트한 베이스들과 잘 어울리는 저는 요거 자트 인사이트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 제품입니다. 원래는 제가 가장 잘 쓰는 픽서로 어반디케이를 항상 뽑았는데요. 어반디케이는 사용하고 났을 때 코팅막이 씌어서 픽스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매트한 피니쉬감의 베이스를 그대로 연출해주면서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네이밍의 리플렉팅 펄 픽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에 진주빛 오로라가 막 일렁일렁 거려요. 이 쉬머한 펄감 때문에 그 광채를 더욱 돋보이게 살려주면서도 전반적인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는 픽싱력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보다는 사실 픽싱력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 피부 표현을 예쁘게 살려주는 픽서 제품이라서 올해 제가 정말 잘 쓴 것 같습니다. 타입별로 2가지 제품을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쉐딩 제품이겠죠? 쉐딩은 사실 제가 뭐가 좋아요 라고 딱 설명하기보다는 놓지 않고 사용했던 제품은 이렇게 4가지. 제품은 많이 사용했는데 메이크업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했어요. 진짜 자연스러운 용도로 사용한 제품은 이거. 포클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제품입니다. 일단 컬러 자체가 너무 노랗지도 너무 애쉬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컬러예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입자 자체가 엄청 고와요. 빡센 쉐딩의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쉐딩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한 제품이에요. 요즘 유행했던 뮤트, 모브 톤의 쿨톤 메이크업 했을 때 사용한 쉐딩은 이거. 페리페라의 잉크 V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컬러입니다. 쿨톤 쉐딩이라고 해도 너무 회색기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냥 낯빛이 갑자기 확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쿨톤 쉐딩 중에서는 이 컬러가 저한테는 가장 좀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컬러 때문에 잘 사용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비교적 다른 쉐딩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존재감 있게 사용해줄 때 많이 썼어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제품이고요. 올해는 원박스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운데 컬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이기 때문이죠. 제가 삐아 쉐딩을 좋아하는 이유는 콧대 부분에 사용했을 때 가장 좀 존재감 있게 나타내줘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비교적 음영감이 조금 세게 올라온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뛰드의 그림자 쉐딩 2호 재탄생 컬러입니다. 저는 1호보다 2호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림자의 느낌이 들면서도 이목구비 살려줬다라는 느낌이 가장 잘 든 쉐딩인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이 얼굴 안쪽 부분 음영 줄 때 잘 사용했고요. 2가지 컬러를 섞어서 얼굴 외곽 부분에 전체적으로 쉐딩을 해줬습니다. 저는 타입별로 쉐딩을 다 다르게 사용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한 쉐딩을 고르라고 한다면 에뛰드 쉐딩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브로우부터 시작해서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조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저의 최고의 브로우 펜슬은 이 제품이었어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 브로우 펜슬.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 펜슬 제품입니다. 둘 다 2호 그레이 브라운을 제일 잘 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오토 타입 펜슬, 그리고 이거는 깎아서 사용하는 펜슬 타입의 브로우 펜슬이에요. 확실히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은 이 펜슬 타입이었고요. 조금 더 컬러감 있게 연출되는 거는 이 오토 타입 브로우 펜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를 섞어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눈썹의 쉐입을 잡아줄 때는 오토 타입을 사용했고요. 눈썹 앞머리 부분이라든지 빈 부분을 살살살살 채워주거나 정교한 작업할 때 사용해줬습니다. 브로우 펜슬은 올해 웨이크메이크밖에 사용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로우 카라 제품. 브로우 카라는 제가 올해 컬러가 있는 브로우 컬러보다는 투명한 픽서 브로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요거는 컬러가 있는 제품.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5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번에 리뉴얼이 됐죠?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엄청 작아졌어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브로우 레커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제품들은 계속 덧바르다 보면 이 컬러가 벗겨져 나가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이 클리오 제품은 눈썹 전체적으로 컬러를 균일하게 맞춰주기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잘 쓴 브로우 픽서라고 한다면 원래는 제가 이거를 갖고 오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젤 브로우 퍼펙터 제품인데 이게 단종이더라고요. 단종이면 또 좀 갖고 오기가 그렇네 싶어서 힌스의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
클리어 컬러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하얀색이지만 눈썹 위에 올라가면 투명하게 픽스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브로우 어플리케이터도 굉장히 작고요. 제가 지금껏 써본 브로우 픽서들을 보면 이 힌스 브로우의 점도가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게 픽스되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딱 사용하기 좋았어요. 브로우 결을 살려줄 때 이 힌스 제품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뭔가 요즘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눈썹 결이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섀도우부터 해서 색조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올해 유독 잘 쓴 몇 가지 브러쉬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올해 가장 잘 쓴 브러쉬라고 한다면 저는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쓴 브러쉬라고 한다면 리얼 테크닉스의 디럭스 크리즈 브러쉬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음영 컬러를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기 너무 좋은 브러쉬라 이거 너무 잘 썼고요. 이거가 진짜 저의 최애 브러쉬입니다. 리얼 테크닉스의 블러쉬 브러쉬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조금 작은 블러셔 제품들을 사용했었는데 제가 요즘 블러셔를 발라주는 위치를 조금 바꿔봤어요. 이 브러쉬로 사용하기에는 넓은 면적에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컬러가 너무 균일하게 발리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브러쉬를 아주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사 파우더 브러쉬처럼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쓱쓱쓱쓱 해주면 그냥 블러셔 끝나요. 블러셔 해줄 때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흐리고 이렇게 균일하지 않게 발리시는 게 고민이시라면 이 브러쉬로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최고.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세팅 브러쉬입니다. 만능 브러쉬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정교한 색조 메이크업 작업에 다 어울리는 브러쉬고요. 우리 세팅 파우더 팩트 사용해줄 때 부분적으로 눈 부분이라든지 입가 부분, 코 부분 파우더를 도포해주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너무 적합한 제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가 올리브영에 갔더니 이렇게 리얼 테크닉스 에브리데이 에센셜즈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여드린 브러쉬 이것들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이번 올리브영 세일 때 이것도 미리 쟁여뒀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또 영상에서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를 잘 써서 그런지 리얼 테크닉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리얼 테크닉스의 베스트 제품들이 다 들어있는 이 에브리데이 에센셜즈 키트를 총 1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벤트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남겨둘 테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세요. 저는 구형 버전부터 갖고 있을 정도로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블러셔 브러쉬, 세팅 브러쉬, 베이스 브러쉬도 다 들어있고요. 이게 또 리얼 테크닉스 메인 제품이잖아요. 미라클 스펀지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엑스퍼트 페이스 브러쉬 제품이 들어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 제품은 모가 짱짱한 브러쉬이기 때문에 리퀴드 파운데이션 제품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줄 때 너무 좋고요. 짱짱한 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 부분이라든지 볼 부분에 있는 모공까지 잘 커버해주는 그런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가 한 키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의 브러쉬들을 사용하지만 특히 색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브러쉬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굉장히 얇은 브러쉬죠. 이거는 더 툴랩의 아이 언더 라이너 애교살 부분에다가 펄 글리터 얹어줄 때 너무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얇기 때문에 눈 끝부분 삼각존 채워주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이 두 가지는 이제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용도로 잘 사용했어요. 이거는 피카소 꼴레지오니 777번. 진짜 얇아요. 아이라인 그려주고 눈 꼬리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거나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아마 제가 피카소 브러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브러쉬가 아닐까 합니다. 푸모의 타이트 라인 브러쉬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플랫한 제품이거든요. 눈꼬리 풀어줄 때도 너무 좋지만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는 용도로 사용해주기에도 너무 좋고요. 젤 라이너 브러쉬로 사용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활용도
사용도가 좋은 브러쉬 제품들도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 가장 잘 쓴 뷰러 제품도 갖고 와봤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라네즈 뷰러만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디어달리아 뷰러도 너무 잘 썼어요. 자연스럽게 올리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렇게 꺾어서 올려주는 게 조금 더 마스카라 해주기 편하거든요. 힘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팍 하고 속눈썹이 쓰는 느낌이거든요. 무쌍분들이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뷰러예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컬러 메이크업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싱글 섀도우 제품들도 갖고 와봤거든요. 저의 베스트 음영 싱글 섀도우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맥의 아이섀도우 웨지 제품이고요. 홀리카홀리카의 그레이캣 제품이에요. 작년에도 이거를 추천드려서 제가 다른 컬러를 보려고 했는데 올해도 저는 이 두 제품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싱글 음영 섀도우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베이스 음영으로도 제격이지만 저는 특히 코 쉐딩 해줄 때 이 제품들을 너무 잘 썼거든요. 하나만 사용해서 메이크업 하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두 가지를 선택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펄 섀도우들도 조금 갖고 와봤어요. 유일하게 쉬머한 펄감을 갖고 있는 맥의 올댓 글리터스 제품입니다. 애교살에 발라주는 섀도우로는 저는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웜쿨 섀도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떠한 아이 메이크업과도 잘 어울리는 섀도우라서 활용성이 너무 좋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 눈 앞머리, 애교살 부분에 포인트로 사용해줘도 좋지만 눈두덩이 위에 살짝 하나만 얹어주면 갑자기 눈화장이 입체적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글리터 싱글 섀도우 펄도 갖고 와봤는데요. 어퓨의 풀샷 풀스톤 글리터 제품이고요. 저는 1호 바이더문 컬러를 가장 잘 썼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컬러감이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컬러감은 많이 없고요. 글리터가 작은 은은한 입자들이 마구 콕콕콕콕콕 박힌 느낌으로 연출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웨지와 그레이캣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얹어주면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불허전. 원래 나오던 그 동그란 섀도우가 단종되고 새로 나온 어반디케이 문더스트 아이섀도우 스페이스 카우보이 컬러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조합을 추천드렸었는데 컬러 자체가 약간의 브라운기가 돌기 때문에 이 홀리카홀리카 그레이캣 컬러랑 같이 사용해주면 너무 예뻐요. 펄감이 남다른 펄감을 가졌거든요. 다른 섀도우들보다 물광 느낌으로 펄감이 연출돼서 그 화려함이 정말 궁극에 달합니다. 리뉴얼 된 거가 조금 더 컬러가 촉촉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데일리 섀도우로는 요게 짱짱.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디올의 모노클레르 꾸띠르 633번 코랄 룩 제품입니다. 디올에서도 이번에 섀도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리터 컬러예요. 봤을 때는 화이트와 코랄빛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그런 컬러감인데 컬러감은 많이 안 올라오고요. 펄의 입자만 보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디에 발라도 다 예쁩니다. 반짝임 자체가 약간 고급스러워요. 스페이스 카우보이만 해도 나는 글리터야 하고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요거는 은은하게 나 펄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표현력에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펄감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싱글 섀도우들은 이렇게 잘 사용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팔레트 제품들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너무 많은데 그 제품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사용한 빈도수가 높거나 이거는 꼭 소개해드려야 돼 하는 제품들로만 한번 모아와봤어요. 일단 먼저 오늘 보여드리는 섀도우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용한 제품은 이거입니다. 저는 이 팔레트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11호 아늑한 골목 산책 제품이고요. 올해 뮤트 컬러 섀도우 팔레트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거를 제일 좋아해요. 핑크빛의 뮤트 섀도우와 브라운빛의 뮤트 섀도우 두 가지 톤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컬러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펄 섀도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음영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위엔 라인을 더 많이 썼어요. 특히 이 핑크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뮤트 음영감, 요게 너무 예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쿨톤, 웜톤으로 조금 나눠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웜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 7호 밀크 라떼 컬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누드 포션 컬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당연히 누드 포션을 보여드려야지 하고 챙겼는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데일리로 조금 더 많이 사용했던 건 밀크 라떼인 것 같아서 밀크 라떼를 메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밀크 라떼를 보여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누드 포션과 이번에 새로 나온 어텀 브리즈 컬러를 많이 비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중에서 밀크 라떼가 가장 컬러감 자체가 연하고요. 한 듯 안 한 듯 연출하기 좋은 섀도우인데 옐로우 빛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누드 포션 같은 경우에는 뮬리 느낌이 많이 나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의 핑크 컬러와 피치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되고요. 그리고 이 어텀 브리즈는 전체 컬러 중에서 가장 좀 진한 편에 속해요. 뮤트의 느낌이 강한 브라운 컬러 중에서도 약간의 핑크빛이 섞인 브라운 컬러라서 놓고 보면 확연히 다른 색감을 갖고 있어요. 가장 내추럴하게 7호 밀크 라떼를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브라운 메이크업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팔레트고요. 3CE의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버터크림 컬러입니다. 이건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주황빛의 코랄 컬러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 외곽에 있는 컬러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웜한 브라운인데 살짝의 카키빛이 섞여있는 색감을 갖고 있어서 되게 그윽한 느낌을 잘 연출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 조합이 정말 여러 가지예요. 뭐 음영, 글리터, 쉬머 다 갖고 있어서 조합하기도 너무 쉬워요. 제가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 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해주고 싶다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한 팔레트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적 쿨한 컬러의 섀도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건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갖고 온 머지의 무드핏 섀도우 팔레트 어뮤징 로즈 컬러예요. 오늘 제가 아이 메이크업한 팔레트거든요. 로즈라는 이름이 들어간 섀도우 팔레트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로즈인데 눈에 딱 얹어보면 코랄빛이 많이 도는 섀도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로즈 컬러를 잘 표현해주는 섀도우 팔레트라서 핑크빛 로즈 섀도우 색감을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갖고 온 섀도우 팔레트예요. 걷다가 컬러도 딱 4가지 조합이라서 쉽고 간단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돌 느낌의 눈화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 웨이크메이크의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1호 오키드 모브 컬러입니다. 색감도 색감인데요. 글리터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특히 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펄감이 살짝 레드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실제로 얹어보면 그 쿨의 느낌이 너무 잘 살아요. 이 글리터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눈 위에 글리터 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 팔레트 중에서도 글리터가 독보적으로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유행했던 모브 섀도우, 진짜 모브 컬러 섀도우들이 다양한데 저는 한 가지 딱 뽑으라고 하면 이거 뽑을 거예요. 에이블랙의 글램 체인지 멀티 팔레트 4호 유니콘 핑크 컬러입니다. 발색력도 너무 좋고 일단 팔레트 하나에 컬러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좋아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컬러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눈화장 조합 컬러들을 여기 다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모브 섀도우 팔레트들 중에 하나만 딱 뽑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에이블랙. 쿨톤 분들 중에서 특히 모브 컬러 섀도우 도전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에이블랙 팔레트 써보세요. 하나도 버릴 컬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눈화장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애교살 펜슬들도 조금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올해 애교살 스틱들이 거의 트렌드였죠. 이 애교살 스틱도 펄감에 따라 좀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잘 쓴 제품은 이거 품절이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미리
5개 구비해뒀어요. 이거는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컬러입니다. 유일하게 깎아서 사용하는 펜슬 타입이고요. 특히 이 눈 밑에 발라주면 애교살이 갑자기 살아나는 매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다른 애교살 스틱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존재감 있게 표현해줄 수 있는 펜슬이 바로 이거입니다. 다음 번으로 많이 쓴 거는 이거. 뷰티 유튜버 재윤님이 만드신 거죠. 이거는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1호 나띵 컬러입니다. 다른 스틱들과는 다르게 한쪽 면은 이렇게 얇은 컨실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른 면이 쉬머한 컬러의 스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좋거든요. 컨실러 부분은 애교살 부분에다가 쓱쓱 그어주면 애교살이 완성되지만 눈 뒷부분 점막 있죠? 그 부분에 채워줄 때 너무 잘 썼어요. 가장 독보적인 부분이 픽싱력. 지금까지 써본 애교살 제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펄감이 금방 날아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베브 제품 사용해보세요. 제가 써본 애교살 스틱 중에 가장 픽싱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아임미미의 스틱 섀도우 쉬머 제품이고요. 저는 데일리하게는 1호 슈가 블링을 많이 사용했고 쿨톤 메이크업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3호 핑크참 컬러를 추천드려요. 쉬머한 컬러 사이에 큰 글리터 알갱이가 비춰지는 제품이에요. 쉬머 플러스 글리터입니다. 아이 메이크업과 같이 연출해줘도 그 블링블링함을 더 독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스틱 섀도우는 많은 분들께 알려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리터 섀도우는 바로 메이크업 포에버의 아쿠아 스모키 섀도우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9호 데저트 컬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저는 또 쿨톤이다 보니 10호 피오니 컬러를 잘 사용해줬어요. 이 두 제품은 역시 쉬머 타입 스틱 제품들인데요. 다른 제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반사되는 반짝임이 되게 은은하면 발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힘 굳이 안 주고 쓱쓱만 해줘도 컬러가 자연스럽게 입혀집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진짜 오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이라이너는 사실 작년에 추천드렸던 이 컬러그램 아이라이너를 포함해서 3가지 제품을 잘 썼는데요. 컬러그램 아이라이너는 하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2가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머지의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2호 체스트넛 컬러입니다. 이 체스트넛 컬러는 블랙 브라운 느낌이 강한 비교적 차가운 느낌의 브라운 컬러예요. 요즘 쿨톤 아이섀도우 제품들로 눈화장 할 때 저는 이 머지 제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 사용한 지 오래됐는데도 굳는 거 없이 정말 크리미하게 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1호 정석 브라운 컬러도 너무 잘 썼습니다. 머지에 비해서는 브라운 컬러가 강한데 크리미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다크한 고동 색깔 브라운이에요. 어느 섀도우 컬러들과 사용해도 잘 어울렸고요. 3가지 제품 중에서 번짐이 가장 덜 했던 것 같아요. 정석 브라운이랑 또 같이 잘 썼던 게 요거 4호 로지 필터 셀러. 요거는 뷰티 유튜버 임보라님이 제작하신 컬러잖아요. 로지 핑크 컬러인데 눈 뒷부분에 이 삼각존 부분에 살짝만 그어주면 이 눈매가 살짝 청순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스카라가 좀 고민이었어요. 작년부터 저의 최애 마스카라였던 이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2호 디파인 볼륨, 클리오 킬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2호 볼륨 컬링. 이 두 제품을 올해까지도 저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스카라를 소개해드릴 게 없나 해갖고 고민이 많았는데 막판에 찾았지 뭐예요. 비바이 바닐라 픽싱 마스카라 1호 볼륨 컬링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2가지 제품 중에선 클리오와 느낌이 가장 비슷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 마스카라를 사용했는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최근에 사용하게 된 제품이긴 한데 여기에 낄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가 너무 뭉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감도 표현해주면서 깔끔하게 컬링되는 게 특징이고요. 픽싱 마스카라잖아요. 마스카라 처짐이 좀 덜한 것 같았어요. 최근에 찾은, 정말 막판에 찾은 마음에 드는 마스카라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목이 진짜로 아파요. 그래도 이제 치크 제품이랑 립만 남았으니까 얼른 마지막까지 힘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블러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최애 블러셔는 그냥 이거 3개가 다예요. 모든 영상에서 만능 블러셔라고 항상 칭하는 제품이죠. 에스쁘아의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컬러입니다. 저는 채도 높은 블러셔가 올라가면 그냥 전형적으로 불타는 고구마가 되는 피부톤인 것 같아요. 웜톤 메이크업에 이거 얹어줘도 예쁘고요. 쿨톤 메이크업에 이거 얹어줘도 예뻐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의 핑크빛이 가미된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리고 흰기가 돌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 컬러를 하나 얹어주면 저한테서는 은은하게 핑크빛을 띠면서 올라와요. 저같이 이렇게 블러셔를 잘 못 바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블러셔일 것 같아요. 올해 이 블러셔를 정말 잘 썼습니다. 색감 있게 사용하는 블러셔들. 포렌코즈의 퓨어 블러셔 45 엔젤 컬러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블러셔 중에서 가장 애쉬빛이 많이 돌아요. 그 어떠한 뮤트 섀도우들과도 잘 어울리는 핑크 블러셔입니다. 제가 특히 이 클리오 팔레트 사용했을 때 무조건 이 조합으로 사용해요. 저처럼 이렇게 블러셔 잘 못 바르시는 분들 이 엔젤 컬러도 너무나 추천드리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보랏빛이 느껴지고 싶다 하신다면 키르시 블렌딩 마이치크 로그 45 포에트리 컬러입니다. 엔젤 컬러에서 약간의 보랏빛이 조금 더 가미된 채도가 좀 더 있는 컬러예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채도 있는 블러셔? 다른 제품들은 좀 은은하게 블러셔가 연출된다면 이 컬러는 저한테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되는 블러셔예요. 비교적 색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제가 잘 쓰는 블러셔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섀도우들 중에서 에이블랙 팔레트나 이 웨이크 메이크 오키드 모브 사용했을 때 잘 바르는 블러셔 제품입니다. 이거 제발 단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제품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하이라이터도 제가 컬러별로 4가지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렸던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1호 듀이문 컬러예요. 엄청 핫한 제품이죠. 쉬머한 느낌의 하이라이터고요. 컬러 자체가 피치 베이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떠한 베이스에 사용해줘도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다만 약간 세미매트한 베이스와 사용해줬을 때 조금 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느껴졌거든요. 포슬거리는 느낌의 하이라이터라서 촉촉한 글로우 제형이랑 만나면 약간의 밀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데일리하게, 정말 데일리하게 가장 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출시된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돌고 돌고 돌아오는 건 이 하이라이터더라고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2호 페어리 핑크 컬러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골드 컬러 같은데 실제로 발색해보면 핑크빛 홀로그램 펄이 나오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이런 색감이 생각보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은은한 핑크 홀로그램 펄을 잘 표현해주는 건 이 하이라이터가 유일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핑크 메이크업 해줬을 때 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그렇게 잘 어우러져요. 핑크 컬러의 블러셔와 같이 사용해줘도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찐 핑크 하이라이터 중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롬앤의 시스루 베일 라이터 2호 문키스트 베일 컬러입니다. 다른 컬러들과는 다르게 살짝의 수분감이 느껴지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손으로 사용해줬을 때 훨씬 밀착 있게 바를 수 있어요. 진짜 그 이름처럼 핑크빛 시스루 천을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돼서 그 눈 앞머리에 사용해줬을 때 너 오늘 섀도우 못 썼어? 하고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올해 이 제품의 매력을 찾아서 너무너무 잘 썼던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라이트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저 원래 스틱 섀도우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파우더 하이라이터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 물찬 광이라는 게 이걸로밖에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다른 신상 스틱 하이라이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쓰고 많이 쓴 제품을 갖고 왔고요. 그게 바로 힌스 제품이었어요. 광채를 딱 연출해주고 싶은 부분에만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주니까 또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이 스틱 하이라이터의 매력을 많이 깨우치게 된 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의 메인 분야인 제가 올해 가장 잘 사용한 립 컬러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컬러 하나씩 더 사놓은 제품들로
7가지만 준비해봤어요. 7가지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컬러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요. 입생로랑의 타투아주 꾸띠르 벨벳 크림 립스틱 204호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얘도 리뷰를 했던 제품이죠. 제가 평소 같았으면 입생로랑 제품 하면은 무조건 저는 레드 컬러를 뽑을 텐데 이 204호는요. 약간 코랄빛이 섞인 베이지 컬러예요. 일단 발림성이 너무 좋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각질 부각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닌 립 제품이에요. 민낯에 발라줘도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어울리고요. 발라줬을 때 특유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그 느낌을 잘 살려주는 립 컬러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색상 리뷰를 한 제품이죠. 나스의 에어매트 립 컬러 집시 컬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리뷰할 때 사실 돌체비타랑 드래곤걸이 나왔다고 해서 그 컬러 보려고 산 거였어요. 다 떠나서 저는 집시 컬러에 완전 꽂혔어요. 핑크 브라운 컬러거든요. 데일리한 느낌도 나는데 그 나스가 갖고 있는 특유 힙한 무드 있죠. 그 무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컬러예요. 꾸안꾸인데 좀 더 힙한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하기 너무 좋은 립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파데프리 영상에서 꼭꼭 소개해드렸었던 이건 네케르의 베일 레이어 매트 립 95 모브 웨이브 컬러입니다. 립스틱 같이 생겼는데 발색력 좋은 컬러 립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리뷰했었죠? 특유 모브 컬러감을 정확히 담고 있는 색감이에요. 여기에 컬러 예쁜 거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 모브 웨이브 컬러를 요번에 제일 잘 바르고 다녔어요. 얘야말로 진짜 꾸안꾸 립. 톤업 선크림 하나 바르고 요거 립 바르고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립 중에서는 가장 민낯에도 바르기 좋은 컬러 립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롬앤 주시 레스팅 컬러 중에서 저의 최애 컬러예요. 25호 베어 그레이프 컬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MLBB 핑크 컬러 립 모음집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썸네일에 있던 컬러가 이 컬러인데 그 썸네일 컬러 뭐냐고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영상도 사실 이 컬러 보면서 영감을 받아 만든 립 모음집 영상이었어요. 내 입술 컬러보다 조금 더 혈색 있고 촉촉하게 연출해주는 립 컬러? 올해 이 베어 그레이프 립 컬러를 진짜 잘 발랐습니다. 촉촉이에는 베어 그레이프가 있다면 매트에는 모비쉬가 있습니다.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6호 모비쉬 컬러예요. 얘도 MLBB 핑크 모음집 영상 안에 같이 있었던 제품이죠. 일단 이 제품은 제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잘 바르고 있는 립이고요. 베어 그레이프보다는 핑크빛이 많이 도는 모브 컬러예요. 제형 자체가 뭔가 포슬포슬하고 조금 뽀얀 느낌이 들어서 입술 위에 발라주면 뽀얗고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올라와요. 그 느낌이 너무 예쁜 립입니다. 이거 다음으로 오늘 제가 바르고 있는 립 컬러예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질리실까봐 좀 걱정되는 립이에요. 웨이크메이크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9호 어텀 뮬리 컬러입니다. 첫 발림은 글로우 틴트인데 픽싱되고 나면 완전 무광 매트로 변하는 요즘 트렌드 그 제형인데요. 특유의 뽀용뽀용한 느낌이 올라오면서 매트인데 수채화 느낌이 나는 매트로 연출되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전체 립 컬러 중에서 제가 실제로 발랐을 때 오늘 립 컬러 뭐 발랐어? 하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 립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제가 지금 다 좀 은은한 컬러들을 갖고 왔잖아요. 저는 원래 레드 처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뭔가 이런 MLBB 모브톤의 립들을 많이 발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비비드한 컬러 딱 하나 잘 바른 게 있습니다. 부르조아 벨벳 립 펜슬 루즈 디뱅 컬러예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겨울 쿨톤 립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정석적인 체리 레드 컬러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느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맥의 루비우인데 루비우 컬러보다도 이 루즈 디뱅 컬러를 잘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립 펜슬인데도 불구하고 바르는 즉시 입술에 픽싱되면서 발리는 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번짐도 많이 없고요. 지속력도 좋은 편입니다. 겨울 쿨톤 분들이시라면 이 루즈 디뱅 컬러 꼭 구매하세요. 이렇게 7가지가 제가 한 통씩 더 쟁여놓은 제품들이고요. 올해 제일 잘 바른 립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색조편까지 모든 영상을 다 찍었네요. 1편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올해 잘 사용한 베스트 스킨케어, 헤어 바디템들에 이어서 색조 제품들까지 짜라라락 보여드렸어요. 두 영상 다 길이가 엄청 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카테고리당 하나씩만 보여드릴까라는 생각도 했으나 일단 제 성격상 그게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 좀 더 세세하게 제가 어떤 제품들을 많이 썼는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좀 길게 나오더라도 모두 담아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영상인 만큼 많은 분들께 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테크닉스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아마 이 시리즈가 올해 2021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너무나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제가 더 좋은 영상들 열심히 만들 테니까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린 내년에도 더 예뻐져요. 안녕!